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CDN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CDN 기능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CDN은 말 그대로 컨텐트 딜리버리 네트워크니까 캐싱이 가장 핵심이잖아요. 핵심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데 그거 외에도 사실은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엔지니어로서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면은 내가 하나의 프록시 서버를 전 세계에다 배치하고 있고 그걸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놓은 베이직 피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라인의 직원들은 다 셀프 서비스로 직접 구성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멀티 오리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도메인으로 서비스를 하게 되더라도 이런 요청들은 API 서버로 가고 이런 요청들은 스토리지 서비스에서 직접 가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경로별로 그러니까 다른 원본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멀티 오리진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오리진 페일오버라고 되어 있는데 저건 보통 DR을 얘기해요. 디자스터 리커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GSLB에서도 있었던 거랑 좀 비슷한데 그 GSLB는 DNS 레벨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고 CDN은 그걸 HTTP 레이어에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용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도마인 리다렉션이라고 되어 있고 보통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 지웅닷컴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알람닷컴 이렇게 바꿔갖고 그러면 이제 옛날 도메인으로 오던 유저들을 자연스럽게 새로운 도메인으로 오도록 유도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할 수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게 리다렉션이에요. 그래서 이 도메인으로 들어왔을 때는 새로운 도메인으로 리다렉션을 시켜버리는 건데 그런 기능들을 CDN을 써서 그냥 구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CDN에 가서 이 도메인으로 들어오면 저 도메인으로 바꿔줘 라고 설정만 해주시면은 유저들은 자연스럽게 그 리다렉션 응답을 받고 새로운 도메인으로 들어오게 그렇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건 약간 라인적인 특성인데 라인도 단순한 스토리지나 단순한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라인 자체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어요. 미디어 플랫폼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플랫폼에 특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CDN에 써서 붙여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 라인 직원이 아니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인 어떤 HTTP 서버가 아니라 라인의 전용 서비스들을 바로 붙일 수 있는 그런 CDN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조금 어드밴스드한 피처. 그래서 앞서 보셨던 부분들은 유저들이 저희가 프라이빗 클라우드 CDN에서 셀프 서비스로 구성할 수 있는 기능들이었고 요거는 그렇게는 못하지만 굉장히 유용한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드밴스드 페일오버가 되어 있잖아요. 저게 뭐냐면 앞서 보셨던 페일오버는 관동하고 관서에 똑같은 컨텐츠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hello.jpg가 여기 있었으면 여기도 똑같은 위치에 hello.jpg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CDN 서버는 hello.jpg를 찾았다가 여기 없으면은 똑같은 hello.jpg를 여기 가서 찾게 되는 그런 구성으로 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찾았던 그 컨텐츠가 없으면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새로운 컨텐츠를 찾아가도록 그렇게 구성해 주는 게 어드밴스드 페일오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통 쓰냐면은 API 서버로 저희가 CDN을 태워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API 서버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보통 API 서버는 자체의 어떤 DB를 사용하고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이 똑같이 여기에도 구현이 되기가 좀 어려워요. DR 사이트에도. 그래서 DR 사이트 쪽에는 아까 돌고 있던 API 서버랑 똑같이 동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죄송합니다. 지금은 서비스를 쓸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 같은 거를 이렇게 내려줘야 되거든요. 저희가 보통 소리 컨텐츠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소리 컨텐츠를 세컨더리 오리진에다가 구성을 해두고 CDN 서버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프라이머리 서비스 쪽에 문제가 생기면 세컨더리 서비스에서 그 소리 컨텐츠를 가져가서 서빙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저희가 어드밴스드 페일오버라고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OS라는 게 있고 저게 뭐냐면은 CDN은 캐싱이잖아요. 캐싱이라서 캐싱되어 있는 컨텐츠는 누구나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의 모든 컨텐츠는 공평하지가 않죠. 그죠? 어떤 컨텐츠는 유료이기 때문에 어떤 컨텐츠는 특정 지역에서만 서비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보호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그때 보호를 그럼 어떻게 해요? 보호 로직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보통 다운로드를 받기 전에 다운로드를 받아도 되는지를 먼저 승인을 받고 승인이 오케이가 떨어지면 다운로드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인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원래는 원본 서버에서 인증을 해줘서 다운로드가 내려가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기 전에 먼저 오리진에 가서 컨텐츠를 받아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오케이가 떨어지면 다운로드를 받게 돼요. 즉 다운로드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CDN 서비스가 그 인증을 위임을 받아서 대신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텐츠 요청이 들어오면은 엣지 서버가 대신 오케이를 해서 컨텐츠가 받아가도록 그렇게 지금 동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실제 구현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오리진 서버하고 엣지 서버 간에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는 위임을 해준다, 오케이를 해준다라는 그런 약속이 먼저 구성이 돼야 돼요. 그런 설정이 먼저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그걸 통해서 엣지오스라는 걸 구현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패스 지오 리다이렉션이라고 써놨는데 저게 뭐냐면은 그 유저가 어느 경로로 요청을 했을 때 이 경로는 더 이상 사용이 안 되니까 다른 경로로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새로운 경로를 유도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보셨던 부분은 도메인 전체였잖아요. 구 도메인이 아니라 새 도메인을 쓰세요 라는 거였다면 이건 그게 아니라 요 그 경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사용이 안 되니까 새로운 경로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약간 활용이 될 수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캠페인 같은 거를 특정 상품을 홍보하는 캠페인 경로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 캠페인이 끝났어요. 근데 옛날 캠페인이 이미 URL이 여기저기 퍼져 있기 때문에 옛날 그 경로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 유저들은 새로운 캠페인 경로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오 리덕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엣지 서버가 유저가 접속한 IP를 보고 이게 어느 국가에서 온 건지를 알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국가에 맞는 경로로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것도 활용이고요. 그 지오 정보라든가 아니면 유저가 접속한 IP 대역을 보고 이 접근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라는 걸 판단해서 이게 부정한 IP, 부정한 뭐 접근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접근을 못하도록 리젝을 시켜주는 그런 기능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긴 하지만 뭐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CDN을 썼을 때 이렇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쭉 한번 적어봤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걸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하나만 좀 찍어서 말씀드리면 제 첫 번째는 다운로드 속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CDN을 적용을 했어. 근데 왜 이렇게 느릴까?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왜 느릴까요?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 원본하고 유저하고 이제 가까운 경우, 물론 그 컨텐츠가 캐싱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CDN 서버에서 캐싱해서 가져가는 그 성능이 훨씬 빠를 거예요. 근데 우연찮게 이 컨텐츠가 아직 캐싱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 전에 아무도 받아간 적이 없어서. 그런 경우라면은 컨텐츠를 일단 캐싱을 해서 그러니까 원본에서 가져와서 CDN 서버에 캐싱이 돼 있는 상태가 돼야지만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CDN 서버가 한 호브로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원본 서버에서 바로 가져가면 되는데 괜히 CDN 서버를 아마 거쳐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호브에 추가되는 만큼 성능이 느려질 수가 있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CDN을 딱 적용을 하고 최초로 테스트를 해볼 때 이 문제가 생겨요. 테스트를 해본다고 새로 올린 컨텐츠를 다운로드를 받아봐요. 느려요. 내가 그냥 받으면 빠른데 느려. 왜겠어요? 캐싱이 안 돼 있으니까. 캐싱이 안 돼 있었으니까 한 호흡이 추가가 되면서 당연히 느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죠. 두 번째는 또 하나 짚어볼 게 그 앞서 처음에 말씀드릴 때 CDN 서버는 어떻게 할당이 됐냐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DNS 리졸빙을 할 때 최적의 CDN 서버를 할당해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최적의 기준이 뭐였냐? 이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접속했느냐? 이 사람의 DNS 리졸버가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느냐를 보고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한국에 있는데 DNS 리졸버가 미국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로밍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일부러 그렇게 설정을 했다든가 그런 경우라면은 CDN 서비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미국에 있는 거네? 라고 판단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서버를 줘요. 그러면 나는 한국에 있지만 미국에 있는 CDN 서버를 가서 요청을 하게 되고 그 미국에 있는 CDN 서버는 다시 일본에 있는 원본에 가서 다운로드를 받게 되니까 엄청나게 느린 패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 CDN 다운로드가 느리다 그러면 이미 트래픽이 흐르고 있는 경우라면 지금 이 다운로드가 느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유저가 어느 DNS 서버를 지금 쓰고 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은 그런 일이 많더라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 설명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보시면서 이거 좀 그렇다 싶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든가 아니면 저희한테 따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 쭉 듣다 보니까 한 번에 해결되는 건 없겠지만 어떻게 해결해야지 좀 그 다운로드가 느린 거를 그래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원인은 이제 분석이 됐고 일단 아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으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일단 캐싱이 안 돼서 느린 거는 해결책이 뭐겠어요? 캐싱이잖아요. 캐싱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 유저가 다운로드 받을 거니까. 그래서 참고 기다리시라. 네, 근데 물론 이제 썩 좋은 방법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이제 꼼수가 있는데 꼼수 중에 하나가 미리 캐싱을 시키는 거예요. 서비스를 런칭하기 전에 그 미리 콘텐츠를 막 땡겨갖고 최대한 콘텐츠를 채워놔요. 그럼 당연히 빨라지겠죠. 이게
근데 약간 좀 호불호? 말이 좀 이상한데 안 좋은 면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CDN 서버는 이빅션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컨텐츠가 인기가 없으면 날려버립니다. 날려버리잖아요. 근데 본격적인 유저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캐시를 미리 피를 시켜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기 없는 컨텐츠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계속 이빅션이 나요. 이빅션이 나기 때문에 뭐랄까 실제 트래픽이 왔을 때 이 컨텐츠가 정말로 캐싱돼 있을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더라라는 측면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리얼 월드에서는 CDN 서버가 전 세계에 지금 뿌려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특정 서비스 구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서비스는 한국에서 런칭을 했어요. 이 서비스는 일본향으로 런칭했어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엣지 서버를 내로다운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보더라라는 그런 실적은 좀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DNS 문제가 있었잖아요. DNS 문제는 쉽게 말하자면 미국 DNS를 쓰고 있는 게 분명하면 한국 DNS를 쓰도록 바꿔줘야죠. 그죠? 바꿔주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제가 좀 또 다른 사례들이 있어서 그 부연 설명 좀 드리면 아까 이제 캐시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잖아요. 캐시키가 잘못 지정되어 있으면 그 컨텐츠를 제대로 못 찾아올 거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가 개발자분들이 개발을 하시다 보면은 왜 사용자,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캐시도 되고 뭐 CDN 캐시 되고 이러다 보니까 뒤에서 임의로 쿼리 파라미터를 붙이시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신선한 컨텐츠가 보여가지고 뭐 디버깅도 하시고 이러려고 불필요하게 쿼리를 붙이는 경우에는 CDN 서버 입장에서 보면은 얘 새로운 거네? 원본 갔다 오고 또 새로운 거네? 원본 갔다 오고 이 현상이 실수로 상용 서비스 상용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쿼리 스트링을 캐시에 활용하지 않도록 변경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캐시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해서 다운로드 속도를 증가시키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너무 꿀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러면 저희 이제 조금 CDN 관련해서 질문을 몇 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질문은요, 컨텐츠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다양한 컨텐츠가 있는데 그러면 이때 적절한 TTL 전략이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뭐 CDN 벤더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보통 이제 3가지 정도 컨텐츠를 나눠서 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라인 쪽에 저희가 많이 취하고 있는 걸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2가지로 그냥 단순하게 나눕니다. 복잡하게 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한 정적 컨텐츠 있잖아요. 확실한 이미지 파일, 확실한 CSS 파일. 그런 파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365일 TTL 걸어 주십시오. 깊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요. 애매하다. 요거는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10분 정도로 TTL을 설정하셔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뀔 것 같으면은 퍼즐을 많이 쓰세요. 저희가 퍼즐을 쉽게 할 수 있는 내부 툴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 퍼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때그때 바꿔주시기를 그렇게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데 아까 그 승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기도 한데 저희가 이제 내부 툴을 쓰다 보니까 그 항상 기본적인 그 캐시키 템플릿을 적용하게 되거든요. 거기 보시면 도메인 URL 쿼리 스트링이 들어가는데 이 쿼리 스트링을 모든 쿼리 스트링을 포함하도록 보통 많이 설정을 해요. 근데 그게 항상 문제가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쿼리 스트링을 포함하다 보니까 뭐 타임스탬프가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캐시키로 들어가 버려서 캐시키가 너무 베리에이션이 많아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캐시 효율이 확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보고 우리가 정말로 사용하는 쿼리 스트링만 캐시키에 포함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라. 그래서 요 한 2가지 정도로 저희가 TTL 전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2번째 질문인데요. 캐시 외에 CDN에서만 할 수 있는 기능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CDN이라는 게 뭐 별거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일종의 리버스 프록시 서버 같은 거기 때문에 이 포지션상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 포지션상 이 서버는 원본 컨텐츠에 접속을 하는데 이 컨텐츠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은 다른 원본 서버에 가서 컨텐츠를 가져가도록 그렇게 구성할 수가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피처 중에 있었던 그 페일오버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일단 생각이 들고요. 2번째는 CDN 서버가 어쨌든 간에 유저의 IP를 식별을 해서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 IP를 보고 이게 위협 IP다 혹은 이 IP가 한국 IP다 이 IP가 일본 IP다 그걸 보고 뭔가 동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여러 가지 기능을 설명을 드렸지만 뭐 필요한 그 경로로 이렇게 유도를 한다든가 다른 주소로 리다이렉션을 시켜준다든가 아니면 차단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원본 서버에서도 그런 걸 다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응답이 내려가는 기간이 유저가 멀면 멀수록 원본하고 거리가 멀면 멀수록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따라서 유저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도 별로 안 좋고 또 그런
그 처리를 전부 원본 서버에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원본 서버의 부하 굉장히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걸 엣지 서버가 대신 위임을 받았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는 기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하지만 앞에서 하기 때문에 더 그 효과가 더 커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네, 질문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일을 하시면서 좀 특별한 그 트러블 슈팅 경험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얘기네요. 네. 이게 트러블 슈팅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그러니까 깊은 인상을 받았던 기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기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그렇죠. 것 사실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네. CDN 서비스를 쓰다 보니까 생겼던 가장 제 기준에서는 머리가 아팠던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굉장히 약간 사이즈가 좀 있는 그 컨텐츠 하나하나의 크기가 한 10메가 좀 심했나? 한 4메가, 5메가 정도 되는 그런 컨텐츠가 CDN 서비스에 캐싱이 돼서 이렇게 딜리버리가 되는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 컨텐츠를 받았는데 압축 파일이었거든요. 압축 파일을 풀어보니까 다 깨지더라고요. 그게 몇 개지냐? CDN 서버는 그냥 원본에서 받은 컨텐츠를 그대로 캐싱을 하고 있잖아요. 캐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컨텐츠가 내려가니까 옛날 컨텐츠가 내려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뭔가 컨텐츠가 내려가서 깨졌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을 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컨텐츠가 반반이 이렇게 겹쳐 있었어요. 오. 옛날 컨텐츠가 반, 새로운 컨텐츠가 반, 이렇게 2메가는 옛날 컨텐츠, 2메가는 새 컨텐츠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원인은 뭐였냐면은 그 모든 CDN 서비스가 다 그런데 컨텐츠의 사이즈가 크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한 번에 리퀘스트를 원본에 도출해서 그 파일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아요. 그렇지 하지 않고 보통은 이걸 청크를 합니다. 청크를 해가지고 이게 사이즈가 한 3메가 된다 그러면은 요걸 한 쉽게 생각하면 4개로 나눠서 1메가씩 나눠가지고 요청을 이렇게 레인지 리퀘스트를 이렇게 날려요. 그래갖고 1메가씩 받아서 요걸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파일로 갖고 있는 식으로 되게 되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냐면 원본에서 컨텐츠를 업로드를 했는데 퍼징을 안 했어요. 퍼즐을 안 해가지고 똑같은 URL인데 새로운 컨텐츠가 섞여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옛날 컨텐츠가 보인 게 아니라 얘가 파셜로 요청을 하면서 레인지 리퀘스트를 요청을 하면서 우연찮게 앞에 컨텐츠 2메가 가져가고 뒤에 2메가를 가져가서 여기서 조합을 해서 멀쩡한 컨텐츠예요 이렇게 들고 있었던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걸 받아갖고 클라이언트에서 결국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걸 분석할 때 굉장히 어려웠던 게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됐는지를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CDN 서버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서버를 거쳐서 컨텐츠가 가져가는지를 추적하기 위해선 모든 로그를 다 떨궈가지고 그 로그에서부터 차이가 있는 점을 찾아가지고 가져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해결책은 나왔죠. 퍼즐을 해서 결국 해결이 됐지만 왜 그랬느냐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머리가 아팠고 모든 로그를 분석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CDN 세계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를 절감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소중했던 그런 경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겪고 싶지 않은 경험. 그렇죠. 겪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 나눠주시면서 두 번 실수가 없도록 다른 분들이 아마 보시고 이게 그때 말씀하신 그 실수인가? 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좀 긴 시간 촬영하셨는데요. 촬영 소감 어떤지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런 거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서 네. 굉장히 좀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CDN 쪽을 뭐 이래저래 많이 하고 있긴 했지만 할 때마다 설명할 때는 새로운 게 항상 추가가 되더라. 똑같은 기능인데도 이상하게 새로 설명하면 또 새로운 뭔가의 또 느낌이 있더라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 사내 방송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촬영할 때는 대부분 라이브였고 실시간으로 이제 반응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난감한 질문도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렇게 지금 이 시청자분들이 반응을 하는구나 알 수 있었는데 소통을 할 수 있었죠? 네, 지금 뭔가 무슨 반응을 보이실까 이게 안 보이니까 좀 걱정도 되기도 하고 왜냐면 방송하는 의미 중에 하나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난리지를 쉐어하고 또 비슷한 사례들에 활용할 수 있다 뭐 그런 관점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실지가 참 좀 걱정이 되고 계속 이렇게 댓글 리프레시 해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긍정적인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